지난주 민원련은 한국 경제 살리려면 이재용을 사회로 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 사면론을 적극 주장한 경제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저희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제지는 왜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걸까요? 비판적인 기사는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까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올해에 한해서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4월 28일 삼성전자는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 납부 계획과 의료사업 지원, 미술품 기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똑같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띄워주기가 만연했고 사실이 틀리거나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사 2개를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재산의 60%라며 비율을 강조했지만 사실이 틀린 기사들이었습니다. 상속세 12조 원 5년간 분할 납부, 1조 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 건립 지원,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 수조 원에 달하는 미술품 2만여 점 기증. 하지만 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납세해야 하는 상속세를 제외하면 기부액은 3, 4조 원으로 재산의 11에서 15% 수준입니다.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인데 이를 마지막 선물로 표현하며 체켜세운 건 적절치 않았던 거죠. 게다가 의료 분야 1조 원대 기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4조 5천억 원 규모의 차명 재산이 드러나자 당시 이건희 회장은 벌금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유익하게 쓰겠다고 밝혔고 13년이 지나서야 이행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하지만 경제지는 이런 문제를 전혀 짚지 않았죠. 이뿐일까요? 삼성전자 노동자 문제를 보죠. 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최소 10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감독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 11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동일 기간 경제지는 단 한 건의 삼성전자 산업재해 보도도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제지가 열심히 보도한 게 있으니 바로 삼성전자 뉴스룸 받아쓰기 보도입니다. 뉴스룸에 올라오고 3일 이내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전한 보도 얼마나 있을까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삼성 뉴스룸은 총 16개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6개의 일간지와 3개의 경제 일간지 분석 결과 16개 보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61개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삼성 보도 자료를 가장 많이 받아 게재하고 있는 곳은 경제지였는데요. 서울경제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 12건, 매일경제 11건 순으로 보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삼성이 보도 자료 10개를 내면 최소 7개는 경제지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경제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대기업은 언론에게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광고주이기도 합니다. 2020년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죠. 종이신문 매출액 67%가 광고인데 경제일간지는 매출액 80.8%가 광고에서 창출된다고 합니다. 광고주 광고비 분석 결과 특히 삼성이 신문에 미치는 영향은 독보적으로 막강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경제지 모두 일면 지면 광고에 삼성이 빠지지 않고 실려있군요. 기자들이라고 부담을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 1위로 언론인들은 광고주를 뽑았는데요. 특히 경제일간지 기자들의 90%가 광고주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응답해서 최고를 기록하는 특이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일단 판기자들이 바로 광고주를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스킹을 봐주는 차장 부장급들을 보면은 좀 경제 분야를 되게 오래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기업의 홍보팀에 있는 아니면은 기업에서 되게 윗급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신분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사에 대해서 톤 다운 해달라든가 기사를 좀 빼달라든가 하는 요구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나? 하면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 실제로 당시에 있던 데스크가 기업의 상무와 거의 전화로 형동생을 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해서 기사의 톤을 같이 논의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담당 기자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는 부장급 기자 아니면은 국장급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기자한테 이제 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담당 기자는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지의 보도, 광고주인 대기업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제지의 일방적 편들기 아닐까요?
사실 이게 모든 언론계가 처한 구조여서 정도의 차에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삼성 보도를 봐도 경제보다 심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하거든요. 또 광고주라는 그런 경제 원리가 종속된 처지가 되게 비슷한데 이게 당연히 이제 그 경제진의 재계를 취재하는 산업 관련 전문직인 만큼 기업이 뭐 중요한 취재원이고 또 업무적으로도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도와 광고가 구분되지 않고 거의 한 몸이 된 이제 기형적인 구조가 기업에 유리한 보도를 하면 할수록 광고비를 많이 따는 구조가 되고 뭐 광고 외에는 수익원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면서 더 종속이 되고 산업 관련 전문지라는 좀 특성상 좀 더 이게 좀 부각이 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삼성이 이제 언론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돼 있냐면 취재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 매체 비보도 전제로 뭐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자신이 쓴 삼성 비판 보도가 막히면서 그 어떤 데스크가 말하길 삼성이 어떤 곳인지 아냐 언론사에 200억 원을 한 해에 주는 우리 회사를 먹여 살렸다 뭐 이렇게 말을 들은 기자도 있고 삼성은 아니지만 어떤 대기업 계열사에 관련한 이제 비판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 후속 보도를 막는 대가로도 억대 규모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견제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다양한 종합지는 어쨌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취재원으로 등장하고 사회부는 좀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도 내잖아요. 비교되는 사례가 2019년에 이제 경향신문이 파리바게뜨 운영하는 SPC 그룹 기사를 비판 기사를 삭제하고 협찬금을 받아서 내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그런 자정작용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건강한 구조와 그런 논란이 사실 경제지 내부에서는 좀 벌어진 적 많이 없고 실제로 이제 그런 취재를 하면서 만난 경제지 기자들이 보통은 기사와 광고의 거래에 대해서는 체념적인 어조로 말을 많이 하는 기자들을 많이 만났죠.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평등을 지향해야 될 민주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평등하게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제 그런 권력자들에 대해서 감시나 견제 역할을 나누어지는 건데 지금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런 경제 권력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소수 언론을 제외하면 그런 언론의 본연의 역할에 비춰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과거와 비교는 못하겠지만 비교할 필요 없이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 재계에 편향된 기업의 시각에 편향된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재벌 기사의 진실이었습니다.